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국빈 방문을 떠납니다. 자, 밖에서 볼 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떠날 수는 있다곤 하는데 뭐 이게 이 시점에 또 국민들이 좋게 보일 것 같진 않고요. 저는 좀 그때 이야기를 하면 네. 그동안 오래 참으셨다.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네. 당선된 첫 해에는 2달에 한 번 걸로 한 3번쯤 가셨고 예. 그 작년에는 13번을 가셨더만 한 달에 한 번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이 지금 6개월 만에 처음 가시니까 이거 그동안 참는다고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참으신 거는 대통령이에요, 아니면 여사님이에요? 두 분 다. 누구의 의지 때문에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 다 못 갔습니다. 네.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항상 사고를 치셔가지고 사고를 치면 정말 그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네덜란드 가셨을 때도 과도한 의전을 요구를 해서 우리 대사가 초치가 됐었고, 예, 그다음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 서거했을 때도 네. 조문하러 갔었는데 실제로 조문은 못 하고 돌아왔었고. 그게 뭐 천공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의혹도 제기됐었고. 네, 네. 그리고 또 뭐 리투아니아 갔을 때는 명품 매장 있었고. 명품 편집쇼.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네, 네. 그래서 뭐 UAE 갔을 때는 뭐 UAE의 적은 이란. 이란이다. 이런 굳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들 마음을 다 철렁하게 만들기도 했었고. 그렇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발 조용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외교만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시죠. 기내식 많이 드셔도 전혀 뭐 태클 걸지 않을 테니까 그냥 많이 드시고 조용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어디죠? 갔을 때 그 기업 회장들하고 뭐 파리 그때 엑스포 네, 관련해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한국 식당에 가서 네, 술을 뭐 얼마를 마셨는지 이런 구설이 항상 오르는데 누가 계산했을까? 네,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나가시면 항상 이런 구설수가 있고 사고를 치시니 그냥 조용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진심입니다, 정말. 오죽했으면 네. 우리 국민들이 네. 사고만 안 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네, 되는군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네. 검찰에서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자죠.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한테 연락을 직접 했던 네.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두 사람도 가더라고요 이번에. 네, 네. 그래서 검찰이 맞아요. 아니 중요한 이 조사해야 될 사람이 또 사라지니까 네.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출국 안 되지. 출국 금지를 해야 해야지. 된다. 김건희 여사도 어떻게 보면 연루가 돼 있는 그럼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핵심 관계자죠. 핵심 관계자. 핵심 예. 관계자고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다 촬영이 네. 돼 있으니까 왜 받았고 네. 정말 이 인사에 개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네, 네. 양주 받았다는 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렇죠. 샤넬 화장품 네. 향수는 어디에 있는지 책은 갖다 버렸는데 책은 왜 갖다 버리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서. 네. 네. 아니 그리고 그 수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안에서 명품백을 수수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디올백을 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그다음 받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그걸 쭉 따라가면서 과정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을 또 잠깐 했었잖아요. 잠깐 있었죠. 만약에 그렇다면 기록물 보관소에다가 넘어갔는지 기록물실에 넘어갔는지 네. 이거를 받자마자 바로 넘겼는지 아니면 거기에 다 일람표가 있을 거잖아요. 몇 월 며칠 언제 이 무슨 물품이 들어왔다 이런 게 들어올 거니까 네. 처음에 바로 넘겼는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언론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넘겼으면 날짜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 날짜를 중간에 끼워 넣게 되면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다음에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하게 했으면 네. 직권 남용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 혐의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정말 이 명품백을 그 직무랑 관련해서 받았다면 네.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받아서는 안 되지만 받게 되면 반환을 해야 되고 반환을 바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명품백을. 그러면 이거를 정말 반환할 생각이었으면
본인이 쓰지 않고 줬어야 했잖아요. 바로 신고를 바로 대통령한테 얘기를 신고. 했어야겠죠. 예, 했고 대통령도 바로 신고를 했어야 네. 했고 바로 이제 넘겼어야 했는데 그 명품백을 바로 넘겼는지 아니면 좀 쓰다가 언론에서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예, 사용감이 넘겼는지. 있는지도 그럼요. 봐야거든요. 그 핵심은 확보해서. 팩을 뗐는지 안 뗐는지인 것 어.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조사할 게 많아요. 네 대통령이 공직자니까 자기 배우자가 그걸 받았으면 이 공직자는 바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은 그것부터 안 빨리. 했으면 예. 처벌을 받거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물론 지금 소속 대통령이기 기관장이 때문에 본인이 본인인가요? 아니 대통령의 소속 기관장은 본인이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담당하는 어떤 저기가 있을 실무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서류 같은 걸 보관을 해야 될 텐데 있는지.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추는 안 되지만 안 어쨌든 되지만 수사를 수사는 해야 가능하니까. 된다. 예.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아.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못할 거라고 본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검찰 수사 검찰 공수처에서 해야죠. 해야 된다. 진짜 공수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헛발질을 많이 하셨고 네. 실망을 많이 시켰는데 이번 기회가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음. 제대로 함으로써 이 공수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전무만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맞아요. 소환도 하고 할 거 다 해야 된다. 그렇네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니까. 예. 네,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고요. 공수처가 그러니까 할 게 많아요. 지금 최혜병 네. 특검 예.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가지고 네. 폰 어딨냐? 폰 대통령 폰이 어, 휴대전화 그쵸. 어딨냐? 네. 그것부터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뭐 세워라 내워라 네. 하고 이종섭 전 장관은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쓰던 그렇죠. 폰을 버리고 새 폰은 그렇죠. 완전 새 폰 폰을 제출했잖아요. 냈다는 거 예. 아닙니까? 버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핸드폰을 그래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버렸다가 새 폰을 제출하는 이게 지금은 유리해 보이지만 나중에 신병을 결정을 할 때 아. 구속의 사유에 증거인멸.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게 제일 큰 요소이기 때문에 네. 국방부 장관했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는 없다 치고 딱 그 핸드폰을 바꾼 이런 게 자기한테는 아주 그렇게 칼날도록 된다? 자기 눈을 찌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것도 해야 되고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는 아마 중앙지검에서 네, 하고 있을 검찰에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뭐 공수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검찰에선 제대로 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의문이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특검은 네, 가야 네. 된다 네. 이런 말씀이고. 저는 그리고 또 예. 그러니까 조사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이게 실제 조사를 해서 실제적인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게 아니고 특검을 막을 명분을 이제 하는 우리가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특검하지 말자는 네, 네. 명분 쌓기용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포털안에 세우고 소환 조사를 할 것이냐 네. 안 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요. 조사를 했다 하는 명분만 쌓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슬프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게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서면 조사 정도 하고 그냥 불기소로 털어주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용으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검찰 쪽에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소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연막 같이 네. 뭐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소환 안 할 거다. 그냥 원칙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칙만? 누구든지 뭐 소환이 앞에 필요하면 뭐 예외는 한다. 없다. 네, 그렇죠. 그냥 그런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앙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배치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 수사 라인을 다 바꿨는데 그런 네. 것들이 다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홀가분하게 김건희 여사는 지금 가신 오늘 거죠 이제 지금. 떠난다. 네. 6개월 만에 떠나니까 오랜만에 가신 거죠. 또 좋겠네요. 순방 때문에 입장에서는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해명이 되고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이제 순방 갔다 온 다음에 계속 자맹을 하다가 공개 활동 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엔 6월에 해외 순방까지 가게 됐다. 네. 그래서 본인은 이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총선 기간에는 나오면 표가 떨어지니까 안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총선도 끝났고 대통령이 사과했고 이제 수사 라인도 싹 바꿨으니 나는 이제 안전하다 이런 생각으로 안전하다? 이제 난 더 이상 뭐 수사 받지 않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나가신 거 아닌가. 그 말과 관련해서 예전에 네.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사하고 그 한 녹취가 있는데 네, 그 7시간 중에 이제 녹취로. 요 상황하고 딱
연상이 되는 게 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검경은 알아서 긴다. 아, 내가 정권 잡아. 내가 정권 내가, 맞아요. 주어가 네, 내가 네, 그랬어요. 네.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그때 들었던 그 말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네요. 그렇게 음.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고 천공의 말도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고 참 그래요. 이런 참 우울한 또 화가 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네. 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통령 관련된 대통령 부부,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이런 수사 이런 것들은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나 재판은 뭐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뭐 계속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음. 측근을 대한 여러 가지 수사 또 1심 선고까지 이번에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9년 6개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그룹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이걸로 이렇게 중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 수사 자체가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 수사 자체가 정말 힘든 수사다, 재판이다,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뇌물이라는 거는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으니 네. 그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받은 사람이 북한이잖아요.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이니까. 예, 예, 그걸 그렇죠.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예. 준 사람 둘이서 말이 다른 이 진술만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 이거는 굉장히 어디에 심증을 가지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도 있겠다.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네, 있다. 완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가지 분명한 거는 네. 첫 번째 이거는 국정원 문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국정원 문건에서는 쌍방울이 그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다 돈을 보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검찰로 가더니 갑자기 그 돈이 이재명 전 도지사의 그 방북 비용 대납으로 둔갑을 했거든요. 뭐 스마트팜 그 네,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아하. 것이다. 이것을 바꾸는 데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도 그렇고 이제 술판 의혹, 뭐 검사가 회유 협박하기 위해서 술판을 벌이고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게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의혹이 나왔고 폭로가 나왔는데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사건 조작이고 굉장히 중대한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러면 그 증거 능력을 다 인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걸 별로 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검찰 진술을 다 받아들인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2심에서는 이런 의혹들을 분명히 좀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그 변호인이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다 쌍시옷자를 네. 시옷 네. 비읍. 시옷 이제 비읍. 변호인이 쌍시옷 비읍. 느끼는 네. 그 좌절감이 이제 그렇게 표현된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의 판단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인데 이 증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국정원의 그 보고서는 이제 그 객관적인 증거고 공무상 작성한 문서는 그 증거 능력을 많이 인정을 받고 증명이 있는데 그거는 무시되고 국정원 문서. 그러고 회유받은 김성태라든지 아니면 저 이화영 지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진술에 의존해서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네. 옳은 채정 법칙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전 위원장 말처럼 네. 이 조금 판사가 예단을 좀 경도된 아하. 예단을 가졌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 아까 뭐 변호인의 모습도 나왔지만은 한쪽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을 거의 다 뭐 들어준 네. 검찰의 그런 여러 가지 증거나 진술, 조사 과정에 나왔던 걸 다 이제 믿어준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네. 쌍방울이 왜 이 주가를 띄었겠느냐? 네. 이거 아니 결국 이거 담보해가지고 주식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었겠느냐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그 주장은 거의 안 받아들인 안 거잖아요. 받아들여졌죠. 예. 그 왜 이렇게 일방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 쏠렸을까? 이런 여기에 대한 의구심, 여기에 대한 비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재판 결과를. 네, 저는 처음부터 네. 이 수사는 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간 수사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는 이재명을 몰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가 조작은 아니다라고 아니다. 하면서 이재명 쪽으로 몰아간 게 아닌가. 이재명 당시 지사를 위한 네, 네. 북한 방문을 위한 네. 그런 돈 정지 작업 다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북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예. 뭐 소환 통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뭐 서면 조사 근데 북한 관련해서도 북한에서도 무슨 문건을 보냈는데 네. 그 이재명 그 초청장이나 북한 관련해서 온 문건에 이재명 대표나 경기도지사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 사건하고 연결시키는 네. 것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지금 그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연결을 시키고 검사. 싶어 하는 거죠. 네. 연결 싶어 한다. 2심은 어떻게 보면 전망하세요? 2심 아. 이제 항소심에서 또 다툴 텐데 네. 누가 재판관이 되냐 이게 중요한. 그거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막 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디에 네. 심증을 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가 있어서 물론 물론 그 양측 뭐 변호사와 검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술판 회유 의혹까지 나왔는데 네. 왜 이게 이렇게 무시가 되고 전혀 영향을 못 미쳤죠. 민주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수원구치소도 찾아가고 네. 계속 투쟁을 하고 있고 뭐 특검법도 지금 네, 발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는 거의 뭐 전혀. 영향을 못 예. 미치고 있어가지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이 심은? 아침에 네. 그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판사가 일단은 그 이렇게 김성태나 아니면 이 쌍방울의 예. 진술을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그리고 이화영 지사의 그 이야기 입장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많이 분개했다고 2심은 시간이 이제 조금 소요되는데 네. 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 정권이 임기하고 이제 이게 멀어지기 때문에 2심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덜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네. 사법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고 그다음에 뭐 제3자 뇌물죄라든지 이런 게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해서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게 그 자기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혐의가 없다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사의 심증이 저쪽으로 기우는 순간 내가 혐의가 없다는 주장은 그저 죄질 나쁜 근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네, 없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네. 초점을 이재명 대표한테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뭐 구속영장은 치진 않겠지만 네. 기소를 할 거다 이런 얘기. 그러면 기소가 되면 재판이 이재명 대표는 4개를 받게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뭔가 있으니까 이게 재판을 받겠지. 그렇죠. 뭔가 혐의가 있으니까 뭔가 거리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재판에다 넘긴 거 아니겠어? 라는 여론을 또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뭔가를 예. 흘려서 언론에다가 받아쓰게 하고 받아쓴 걸 근거로 이런 제보가 있으니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냥 셀프 제보하면서 수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재판 예. 네, 이거라고 보시죠. 저는 지금 정권의 온 네. 모든 관심은 초점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악마화하고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예. 후보로서 이렇게 출마를 못하게 하는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니까. 제일 강력하고 두려운 네. 그 다음 자기 주자니까 내려앉히는데 총력을 다하는데 네. 이번 이것도 하나 더 얹어져서 소재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사가 수사로 복수하면 그게 양아치지라고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언이 딱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사실은 정권 초부터 계속 털어오던 건데 아직까지 수사를 그렇죠. 하고 재판을 네. 하고 있다. 네. 그래요. 근데 뭐 국민들이 또 여론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근데 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려할 만큼 네. 수사 재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는
해외 순방단이네. 그러니까요. 예. 명품백은 어디 있지? 이게 또 강조가 대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인도 방문에 대해서 네. 뭐 기내식이 6,292만 원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정숙 여사는 네끼 네. 105만 원. 네. 뭐 그 이 항공기에서 먹을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건데 네. 그걸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초청장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옆구리 찔러서 받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고. 네. 근데 아무리 국민의힘이 주장해봤자 이건 결국엔 더 악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2조 심판론 내세워서 총선에 대패했던 국민의힘의 전략. 네. 심판론 내세웠더니 윤석열 심판은 부각이 되고 네. 김정숙 여사 얘기를 했더니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된 그렇죠. 거야? 예.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까봐라 하는 거죠 지금. 까봐라. 이번에 지금 출발하잖아요. 출발했잖아요. 네. 그 기내식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105만 원일까 정말. 예. 거기에 술값이 많이 주고 그렇죠. 많이 더 많이 추가될 것 나오지 같고. 않을까 생각도 예. 드는데. 아니 그리고 또 웃긴 게 예. 그래서 윤상현 국힘 의원께서는 그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특검법을 또 네. 발의를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사실 음. 특검이라는 거는 지금의 경찰 검사의 수사를 믿지 못할 경우에 특검을 그렇죠. 지정을 하는 건데 지금 아니 그냥 고발해가지고 지금 수사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가 있다면 네.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 검사와 경찰처럼 김정숙 여사를 탈탈 없는 죄도 탈탈 네. 털 수사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딸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무슨 여당 의원이 야당을 대상으로 특검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코미디죠. 만약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 있으면서 김정숙 여사가 만약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면 네. 지금 정권 하에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 그때는 뭐 특검을 하더라도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특검을 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코미디죠 완전. 네.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은 아닌 것 같은데는 얘기가 그죠.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예. 여당에서 여당이 야당을 수사를 상대로- 못 믿겠다라는 네.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고. 네. 자, 결국 김정숙 여사 얘기를 할수록 김건희 여사가 부각이 되는 그럴 것 거고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 얘기할수록 윤석열 대통령 부부 리스크가 네.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